윤지영! 정자의 외침이 호텔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죠. 지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굳어섰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손가락으로 지영을 가리켰습니다. 명절 때마다 회사 간다고 거짓말하고 남자 만나러 온 거 내가 다 봤어! 호텔 안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까지 나타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숨겨온 진실이 드디어 무너져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 사는 63세 박정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정자는 추석 전날 오후 부엌에서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칼질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죠.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정자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아들 민수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지영은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죠. 정자는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민수야, 지영이는 내일 집에 있는 거지? 정자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엄마, 그게 지영이가 내일 회사 출근해야 한대요. 정자의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죠. 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잖니. 대기업이 왜 이렇게 명절에도 일을 시키는 거야?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지영이 나왔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팀이 특수 프로젝트를 맡아서요. 내일 꼭 출근해야 해요. 지영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눈에는 며느리의 표정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보였어요. 정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 수 없지. 일이 중요하니까. 정자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가득 차올랐죠. 지영은 민수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어쩔 수 없어. 민수는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도 의문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지영은 일찍 일어나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현관으로 향했죠. 정자는 이미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지영이 인사를 했지만 정자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칼질만 계속했습니다. 지영은 미안한 마음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집을 나섰죠. 정자는 며느리가 나간 뒤에야 칼질을 멈췄습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동네 친구 김순덕이 들어왔습니다. 정자야, 아침부터 혼자 이 많은 일을 다 하고 있어? 순덕은 정자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정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며느리가 회사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잖아. 순덕은 앞치마를 두르며 정자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그나저나 정자야, 지영이 회사가 어디더라? 대기업이라며?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입을 열었죠. 아, 맞다. 우리 조카 딸이 그 회사 다니는데 이번에 5일 연휴래. 대기업은 역시 복지가 좋더라고. 정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무를 다듬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순덕은 정자의 표정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대기업들은 명절 연휴를 길게 주잖아. 우리 조카 딸은 내일까지 쉰대.
정자는 천천히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덕아, 그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순덕이 회사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회사는 바로 지영이 다니는 곳이었죠. 정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자야,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지영이가 나를 속인 건가? 정자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방향을 응시하며 정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순덕은 계속 나무를 다듬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정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아들을 조용히 거실로 불렀죠.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민수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를 보고 긴장했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영이 회사 사람들은 다 쉰다던데 왜 지영이만 출근하는 거니?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정자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엄마, 지영이 팀이 특수해서 그래요. 특수하면 얼마나 특수하길래 매년 명절마다 일을 하는 거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잖니. 민수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침묵 속에서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곧 자리를 피했어요. 정자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죠. 정자의 마음속에는 의문만이 커져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영이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선 지영을 보며 정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지영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죄송해요. 오늘 늦게 와서.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정자의 눈에는 그 피곤함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들어와서 씻고 밥 먹어. 지영은 방으로 들어갔고 정자는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정자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정자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하지만 순덕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들은 모두 쉬는데 왜 지영이만 출근을 하는 걸까요? 정자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지영의 회사 이름을 입력했죠. 회사 홈페이지에는 추석 연휴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연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정자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3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 일하며 며느리를 이해하려 애썼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정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명절 음식 재료를 더 사러 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정자의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정자는 또 순덕과 마주쳤어요. 정자야, 아침부터 웬일이야? 순덕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나물이 좀 모자라서 더 사러 왔어.
두 사람은 함께 시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나저나 정자야, 어제 내가 말한 조카딸 있잖아. 그 애가 오늘 남자친구랑 서울 구경 간대. 연휴가 길어서 좋다고 하더라고. 정자는 순덕의 말을 듣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영도 혹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이 드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순덕아, 혹시 내 조카딸한테 물어볼 수 있어? 지영이가 정말 회사에 나가는지. 순덕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자의 얼굴이 심각했기 때문이죠.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이 매년 명절마다 출근한다고 했던 일, 그리고 어제 순덕이 들려준 이야기까지. 순덕은 정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물어볼게. 조금만 기다려. 순덕은 바로 조카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죠. 순덕은 전화를 끊고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정자야, 우리 조카딸이 그러는데 지영 씨는 회사에서 본 적이 없대. 같은 층에서 일하는데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야. 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정자의 어깨를 두드렸죠. 정자야, 혹시 지영이가 다른 부서로 옮긴 건 아닐까? 하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은 분명히 같은 부서에서 일한다고 했었거든요.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덕아, 나 먼저 갈게. 정자는 서둘러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도대체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집에 도착한 정자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죠.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솔직하게 대답해. 민수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영이가 정말 회사에 다니는 거 맞니?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대답을 망설였죠. 정자는 아들의 그 모습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민수야,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지영이가 회사에 안 나간다는 거 엄마는 알아.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영이가 명절마다 어디 가는지 정확히 말을 안 해요. 정자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조차 아내가 어디 가는지 모른다는 거였죠. 그럼 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한테라도 말했어야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저도 묻고 싶었어요. 근데 지영이가 제발 묻지 말라고 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서요.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도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직접 며느리를 따라가 보기로요. 그날 저녁 지영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정자는 며느리를 예리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지영은 평소처럼 밝게 인사를 건넸죠. 어머니, 다녀왔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차릴게요. 하지만 정자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어머니의 달라진 태도를 눈치챘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음번에는 절대 속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식사를 마치고 지영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자는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죠. 며느리에 대한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자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다가올 설날, 정자는 며느리의 뒤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정자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정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죠.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정자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모든 행동, 모든 말투, 모든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정자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몇 주가 흘렀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의 거짓말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정자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죠. 추석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조용히 준비를 마쳤어요. 어젯밤 내내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반드시 며느리의 비밀을 밝혀내기로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죠. 정자는 그동안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지영은 여전히 평범한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눈에는 모든 게 거짓으로 보였죠. 동짓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영이 또다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내일 회사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연말 결산 때문에요. 정자는 이번에도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래, 어쩔 수 없지. 조심해서 다녀와.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정자는 창문 너머로 며느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10분 뒤 정자도 조용히 집을 나섰죠. 민수야, 엄마 잠깐 순덕이네 다녀올게. 정자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크로스백이 들려 있었어요. 정자는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지영이 탄 버스가 아직 출발하지 않았죠. 정자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았어요. 지영은 앞쪽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정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지영이 강남역 근처에서 내렸죠. 정자도 조심스럽게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지영은 회사가 있는 방향이 아니라 번화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정자는 멀찍이 떨어져서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지영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정자는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따라갔어요. 지영은 고급 카페가 즐비한 거리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영은 안을 들여다보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정자는 카페 밖에서 숨을 고르며 안을 살펴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영이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자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두 사람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영이 웃으며 남자의 손을 잡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에 간다더니 남자를 만나러 온 거였어요. 정자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내 며느리가 이런 짓을. 정자는 당장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정자는 카페 옆 가게 앞에 서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이 넘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영은 때때로 남자의 팔을 가볍게 치기도 했습니다. 다정한 연인처럼 보였죠.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저렇게 착한 아이인데 어떻게 이런 여자와 결혼했을까? 드디어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정자는 재빨리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어요. 지영과 남자는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두 사람은 근처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자도 숨을 죽이며 뒤따라 들어갔어요. 지영과 남자는 명품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지영에게 가방을 골라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영은 수줍게 웃으며 가방을 들어보고 있었죠.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자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 남자가 지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까지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였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은 백화점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려는 모양이었어요. 정자는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지영과 남자는 마주 앉아 즐겁게 식사를 했어요. 남자가 지영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명절마다 나를 속이고 이런 짓을 했구나.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정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호텔까지 가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정자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급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정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도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지영과 남자는 프런트 데스크 앞에 서 있었어요.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죠. 윤지영. 지영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었어요. 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정자는 지영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내가 회사 간다고 거짓말하고 남자 만나러 온 걸 내가 다 봤어.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손을 내저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정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 옆에 있던 남자를 노려보며 소리쳤죠. 당신이 누구요? 유부녀를 꼬셔서 이런 짓을 하는 거요? 남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정자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발 말씀 들어주세요. 이분은. 하지만 정자는 지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정자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죠. 오해?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야? 카페에서 손잡는 것도 봤고, 백화점에서 가방 고르는 것도 봤어. 지영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정자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당장 강남역 앞 그랜드 호텔로 와. 내 와이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 전화를 끊은 정자는 호텔 로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어머니, 제발 오해 풀어주세요.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정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영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내 소개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자는 남자를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봤어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자는 명함을 받아들지 않았죠. 명함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당신이 누구든 남의 집안을 망치는 건 똑같으니까. 남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호텔 입구가 열리며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영이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영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영은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하지만 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는 민수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이 화면에 가득했죠. 민수야, 내 와이프가 이 남자랑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거 봐. 백화점에서 가방도 고르고 밥도 같이 먹었어. 그리고 여기 호텔까지 왔고. 민수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영을 바라보는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죠. 지영아, 이게 뭐야? 설명 좀 해봐.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남자가 지영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손대.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 손을 뗐죠. 민수는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줘. 이분은. 지영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정자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정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듣지 마, 민수야. 전현의 거짓말을 또 들을 거야? 명절마다 회사 간다고 속이고 남자 만나러 온 년이야. 호텔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호텔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들,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가니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정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죠. 피해? 진짜 피해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저 여자가 우리 아들을 속이고 바람을 피웠다고요.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옆에 서 있는 남자에게로 시선을 옮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다시 명함을 꺼냈어요. 내 이름은 이진수이네. 명함 따위 필요 없어요. 당신이 우리 와이프랑 무슨 관계인지만 말씀하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나는 지영이 어머님과 재혼할 사람 이진수야. 순간 정자와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자가 소리쳤어요. 거짓말. 지영이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바라봤어요. 지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지영아, 이젠 너가 말해야 할 것 같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여보, 어머니, 사실은 우리 엄마가 살아계세요. 민수와 정자는 동시에 입을 벌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지영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엄마가 빚 때문에 도망 다니고 계셨거든요. 정자는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수는 아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럼 명절마다 회사 간다는 건?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를 만나러 간 거예요. 엄마가 혼자서 힘들게 사시는데 명절마다 찾아가서 생활비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정자는 고개를 들어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계속 말을 이었죠. 엄마가 이분 새아빠를 만나 재혼하셨어. 작년부터요. 그런데 새아빠도 사정이 어려우셔서 제가 계속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정자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왜 호텔까지 온 거야? 진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제가 이 근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이요. 이걸 알고 지영이가 와서 같이 결과를 듣고 식사 대접을 해주셨죠. 그리고 호텔은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묵고 있거든요. 정자와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거짓말한 거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아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영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창피했어요. 결혼할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한 것도, 명절마다 엄마 돕느라 시댁일을 못 도와드린 것도 다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정자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 호텔 로비는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물러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가족끼리 이야기하세요. 진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세 사람만 로비에 남았어요. 정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영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일단 집으로 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순 없잖니. 민수는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세 사람은 호텔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은 침묵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는 팔짱을 낀 채 입을 다물고 있었죠. 정자는 뒷좌석에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자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거실로 가자. 할 얘기가 많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자는 지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말해봐. 내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걸 왜 숨긴 거야?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혼 전에 엄마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셨어요. 채권자들한테 쫓겨다니셨죠. 저는 그런 엄마가 창피했어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죠.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한 거야? 나한테도?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결혼할 때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나는 내가 혼자라서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그럼 명절마다 회사 간다던 건 다 거짓말이었어?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3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나는 며느리가 대기업 다녀서 바쁜 줄 알고 이해했어. 명절마다 혼자 일하면서도 참았다고. 지영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영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민수가 아내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어요. 그럼 그동안 내 어머니한테 얼마나 돈을 줬어?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매달 50만 원씩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더 드렸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자는 소리를 질렀죠. 뭐, 매달 50만 원? 명절마다 100만 원? 그럼 1년에 거의 900만 원이잖아. 지영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정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는 결혼 자금 5천만 원을 보탰어. 내가 부모님 없다고 하니까 불쌍해서 더 보탠 거야.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한 거야? 내 어머니 빚 갚는 데 쓴 거야? 지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죠. 정자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민수야, 이혼해. 당장 이혼해. 민수는 어머니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어머니, 그 말씀만은 제발. 하지만 정자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결혼은 신뢰가 기본이야. 넌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어. 내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도, 빚이 있다는 것도, 명절마다 어디 가는지도 다 거짓말이었잖아. 지영은 울면서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자는 손을 뿌리쳤어요. 손때. 이제 내가 만지는 게 다 더럽게 느껴져.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아내도 어머니도 모두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 일단 진정하고 얘기해요. 하지만 정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죠. 내일까지 생각해봐. 이혼하든지 아니면 넌 혼자 이 집을 나가든지.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민수와 지영만 남았어요.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안아주지는 않았어요.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을 휘저었죠. 지영아, 나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지영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날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엄마 빚 때문에 결혼도 못할까봐, 시댁에서 싫어할까봐.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용서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거짓말은 안 됐어. 우리는 부부잖아. 함께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도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 오늘은 각자 방에서 자자. 민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홀로 거실에 남겨졌어요. 텅 빈 거실에서 지영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영은 소파에서 밤을 샌 모양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정자는 며느리를 외면한 채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영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죠.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정자는 지영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습니다. 차갑게 말했어요. 필요 없어. 내 손길이 이제 싫어. 지영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자는 혼자서 묵묵히 아침을 준비했죠.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식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죠. 지영도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민수야, 결정했니?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엄마, 나 아직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해요. 정자는 아들을 실망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향해 말했어요. 좋아. 그럼 일주일 시간을 줄게. 그동안 내 어머니를 데리고 와.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할 거야. 지영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던 내 어머니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딸이 3년 동안 우리를 속이면서까지 도왔는지 말이야. 지영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정자는 며느리와 말을 섞지 않았고,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괴로워했죠.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지영은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했죠. 오늘 친정 어머니가 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구부정한 어깨였죠. 엄마.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지영아.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는 길지 않았습니다. 정자가 현관으로 나왔거든요. 친정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죠. 들어오세요. 할 얘기가 많으니까. 친정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세 여자가 마주 앉았어요. 민수는 자리를 피하려다가 어머니의 눈빛에 그대로 앉아야 했죠. 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댁이 바로 죽었다고 거짓말한 그 장모님이시군요. 친정 어머니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정자는 팔짱을 끼고 친정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죄송하다고요? 그 말로 3년 동안의 거짓말이 용서됩니까? 우리는 지영이가 혼자인 줄 알고 더 잘해줬어요. 결혼 자금도 더 보탰고요. 친정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 손을 잡았죠. 어머니, 저희 엄마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하지만 정자는 며느리를 매섭게 쏘아봤습니다. 지영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사정을 듣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정이길래 딸한테 거짓말까지 시킨 겁니까? 친정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난 일 혼자 빚을 감당하느라 도망 다닌 일 채권자들에게 쫓기며 살았던 일들을요. 제가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더러 죽었다고 하라고 했어요. 정자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짐이 되기 싫어서요? 그런데 매달 50만 원씩 받아가셨다면서요? 그게 짐 안 되는 겁니까? 친정 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지영이 끼어들었죠. 어머니, 그건 제가 자발적으로 드린 겁니다. 엄마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정자는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자발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시댁을 속이고 명절마다 거짓말하고 우리 돈을 빼돌린 거야? 지영은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건 너무 심한 말씀이세요. 하지만 정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죠. 심해? 내가 뭐가 심해? 3년 동안 속은 게 심한 거지.
명절마다 혼자 일한 게 심한 거지.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을 꿇고 정자 앞에 절을 했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 제 잘못입니다. 지영이를 벌하지 마세요. 정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절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정 어머니는 계속 절을 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착한 애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영도 어머니 옆에서 함께 절을 했습니다. 두 모녀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미 충분히 벌 받았잖아요. 하지만 정자는 단호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충분히? 아직 멀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나 말해봐요. 친정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제가 일을 구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인데요. 이제 지영이한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정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60대 후반의 설거지요? 얼마나 버티시겠어요? 친정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버틸 수 있습니다. 제발 지영이만은 놔주십시오. 이혼시키지 마세요. 정자는 진수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라고 했어요. 진수는 거실로 들어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자 이진수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정자는 진수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라고 했어요. 진수는 거실로 들어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건 빚 관련 서류입니다. 제 아내, 그러니까 지영 씨 어머님의 빚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3천만 원 정도 남아있던 빚을 제가 다 갚았습니다. 이제 제 아내는 빚이 없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진수 씨, 그게 무슨... 진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편히 사셔야죠. 정자는 서류를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진짜 빚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자의 얼굴이 복잡해졌죠. 진수가 정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사돈어른, 지영 씨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제 와이프를 도운 것도 효심 때문이었고요. 거짓말은 잘못이지만 그 마음만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 주십시오. 지영 씨도 장모님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십니다.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떠나고 거실에는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와 지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였죠. 민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빚을 갚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3년 동안의 거짓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친정 어머니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든 하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정자는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걸 내가 알려줘야 해.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정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앞에 섰죠. 엄마, 지영이가 잘못한 건 맞아요. 거짓말한 것도, 엄마를 속인 것도 다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만은 이해해 주세요. 정자는 아들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지금 그 여자 편을 드는 거니? 나보다 전현이 더 중요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침착하게 말했죠. 엄마가 더 중요해요. 하지만 지영이도 제 아내예요. 저는 지영이를 이해하고 싶어요. 정자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민수야, 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민수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지영이는 효심 때문에 거짓말한 거예요. 장모님을 버릴 수 없어서요.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정자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을 이었죠. 엄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저를 키우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지영이 장모님도 똑같았어요. 남편 잃고 혼자 빚을 짊어지고 살아온 거예요. 정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의 말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하지만 쉽게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거짓말은 안 돼. 민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자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야, 뭐 하는 거야? 일어나. 하지만 민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죠.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영이한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정자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어요.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죠. 그때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지영아, 우리 가자. 지영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사돈어른, 저희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 것 같네요. 지영아, 엄마 따라와. 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친정어머니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말했죠. 지영아,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못 봐. 이혼하고 엄마랑 살자. 지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민수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싫어요. 저 이혼 안 해요. 여보, 나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민수는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게 잡았죠. 나는 너랑 이혼할 생각 없어. 절대로.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자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정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시 한번 깊게 절을 했어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만은 제발 따뜻하게 봐주십시오. 정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친정어머니는 계속 절을 했죠.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사돈어른 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그만하세요. 일어나세요. 친정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빚도 다 갚으셨다면서요. 이제 떳떳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친정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저도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친정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자의 손이 맞잡혔어요. 사돈. 정자는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지영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나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달려왔습니다. 정자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자는 며느리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죠. 민수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정자가 친정 어머니를 향해 말했죠. 장모님도 이제 편히 사세요. 지영이 걱정은 제가 할게요. 친정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의 인사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 이제 그만 울고 저녁이나 먹자. 배고프잖아.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며 말했죠. 제가 준비할게요. 맛있는 거 많이 만들게요. 민수도 아내를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자와 친정 어머니는 거실에 남았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죠. 장모님, 앞으로 명절 때 오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친정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죠. 부엌에서는 지영과 민수가 나란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고마워. 날 믿어줘서.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게 말했죠. 앞으로는 뭐든 같이 해결하자. 약속해.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집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화기애애했습니다. 지영이 정성껏 차린 음식을 앞에 두고 네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정자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죠. 지영아, 이 나물 정말 맛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칭찬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더 맛있게 만들게요. 친정 어머니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딸의 행복한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민수가 장모님께 말했죠. 장모님, 편하게 드세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친정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자가 국그릇을 건네며 말했어요. 국 더 드세요. 많이 만들었으니까. 식사를 마친 뒤 네 사람은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정자가 입을 열었죠. 장모님, 지영이 말로는 식당에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친정 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일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사람들도 만나고 시간도 빨리 가고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죠. 지영아, 앞으로 장모님 생활비는 우리가 함께 보내드리자. 내 월급에서만 빼지 말고. 지영은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요?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보이는 따뜻한 미소였죠. 그래. 우리도 이제 가족이니까. 장모님은 민수 어머니이기도 하잖아. 친정 어머니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정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돈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민수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죠. 어머니,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정자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이제 너를 진짜 딸처럼 대할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이진수가 함께 정자의 집을 찾아왔죠.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영은 밝은 얼굴로 시어머니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정자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세배돈을 건넸어요. 그래, 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부엌에서는 지영과 정자가 나란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친정 어머니도 함께 일손을 거들었어요. 사돈, 이 전은 제가 부칠게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세 여자가 함께 명절 준비를 하는 모습이 따뜻했어요. 거실에서는 민수와 진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장인어른, 고맙습니다. 장모님 빚을 갚아주셔서요. 진수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죠. 이제 다들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5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자가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새해에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냅시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지영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정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까지 받아주셔서요. 정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말했죠.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 명절은 함께 보내야지. 친정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자는 친정 어머니에게도 미소를 보냈어요. 식사를 마친 뒤 정자와 지영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절대 거짓말 안 할게요. 정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부드럽게 말했어요. 알아. 이제 믿어. 우리 지영이 착한 거 엄마가 다 알아.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정자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수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화해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친정 어머니와 진수도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친정 어머니와 진수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정자가 음식을 싸주며 말했어요. 다음 명절에도 꼭 오세요. 기다릴게요. 친정 어머니는 정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죠. 사돈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분 만나서 우리 지영이가 행복합니다.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우리 지영이가 효녀예요. 저도 좋은 며느리 만나서 행복합니다. 현관에서 모두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정자와 민수, 지영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정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지영아, 고생했어.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 지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정자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민수도 두 사람을 안았죠.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집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실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 되었습니다. 명절은 더 이상 혼자 보내는 날이 아니었어요.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날이 되었죠.